어떤 종목인지 긴급 진단해서 전해드릴게요. 이건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상황실은요, 어제 이어서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으로 보겠습니다. LG전자 3분기 매출 18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분기로 따졌을 때 최대 매출액이고요. 이제 연으로 따졌을 때, 연간으로 따졌을 때도 최대가 예상된다라고 하는데 뭐 가전이 잘 팔렸나 봐요. 일단 예상은 가전이 되게 많이 꺾일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네. 워낙 이제 뭐 TV도 살 사람들이 다 사지 않았냐, 뭐 가전도 살 사람들이 다 사지 않았냐라고 이제 뭐 많은 애널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LG전자 같은 경우는 가전에서 거의 손해를 보지 않았고 오히려 전장 사업부 관련돼서 사실 그 GM볼트 관련된 이슈 때문에 오히려 그 돈을 좀 미리 마련해두는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가전 및 TV 수요에 대한 우려는 좀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부분들을 이번 실적 발표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까지 좋게 보는 이유는 LG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가전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연말 소비 시즌 관련돼서 특히 이제 미국 관련돼서는 연말 소비 시즌 관련돼서 여전히 수요가 견조할 걸로 보이고 있고 최근 들어서 나오는 이제 미국의 그 뭐 한동안 얘기가 많이 나왔던 뭐 디플레이션, 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이런 것들도 수요가 굉장히 견조하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더라도 이게 공급 사이드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공급도 별로 문제는 없고요. 수요가 오히려 너무 많아서 공급이 못 따라가는 그런 문제가 오히려 더 크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이제 그 공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수요가 문제가 돼서 뭐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단순하게 따지면 저희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최대 매출, 최대 영업이익, 호실적을 발표함에도 주가는 최대 수준이 아닌 종목들이 참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또 LG전자인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낮은 위치에 있는 게 우리가 지레 겁을 먹어서 그런 거였나요? 왜 그런 거죠?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오늘 아침에는 되게 좋았죠. 오전장에는 거의 5% 이상 상승을 하다가 오히려 지금 다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데 지금 주요 이제 대기업 특히 이제 제조업 기반의 대기업들 위주로 해서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지수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전장 사업에 대한 실망감이 여전히 좀 주가를 좀 눌렀다. 뭐 LG전자가 사실은 17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뭐 가전에 엄청 잘 팔릴 거다라는 기대감보다는 그거는 이제 플러스 알파였고 오히려 이제 새로운 마그나와 손잡고 시작하는 뭐 전장 사업이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선반영된 부분이 이제 올 여름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히려 어떻게 보면 GM볼트 관련돼서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거 관련돼서 이제 LG화학과 더불어서 충당금을 좀 쌓아야 되는 이런 이번에도 한 5천억 이상 그것 때문에 이제 손실을 봤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작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전장 사업이 아직 좀 뭐라고 할까 눈에 띄게 좋아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좀 눌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부터는 전장 사업이 본격화되면 뭐 GM도 공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고 네. 뭐 특히 미국이 이번 이제 2차 전지라든지 뭐 전기차 관련돼서는 사실은 유럽이 초창기에 끌어당겼지만 사실 미국이 드라이브를 더 한번 걸어준 거기 때문에 그쪽을 감안하면 LG전자는 뭐 지금 정도는 충분히 뭐 매수 가능한 구간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이제 전장 부분에서 흑자 전환 뭔가 뚜렷하게 보여진다면 LG전자는 가전도 잘 팔고 여기에 전기차, 전장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두 가지 모멘텀을 보유할 텐데요. 그럼 LG전자 그때까지는 좀 힘든 시간을 겪어내야 될까요? 지금 보유자분들은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일단 보유자분들은 갖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워낙 비싸게 사셨을 테니까 만약에 싸게 사셔서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그닥 걱정 안 하시겠지만 대부분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15만 원 전후에서 사셨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주봉을 보면 그렇죠. 이제 요 무렵에 사신 뭐 10만 원 밑에 사신 분들은 아마 거의 다 매도를 하셨을 거고 그러니까 그 위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언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라는 그런 타이밍을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목표가는 적어도 한 18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18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의견 주셨습니다. LG전자 호실적이 나왔고요. 이제는 좀 한시름 덜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이 오늘도 15% 넘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정말 길게 윗꼬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좀 주가적인 측면에서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최근에 올랐던 그 배경이 테스트 장비 양수 결정 때문이었나요? 일단은 근본적으로 회사 내용 자체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이제 이번에 이제 1,353억 규모의 뭐 테스트 장비를 도입했다. 그럼 사실은 계약을 판 게 아니라 산 건데 한마디로 비용을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건 결론적으로는 이제 향후 시장에 대해서 성장성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더 주식을 더 매수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내용을 보면 비메모리 테스트 시장을 대응하기 위해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걸 더 매수하게 됐다, 추가적인 기계 구입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향후에 이제 이 이유는 비메모리 시장이 커질 걸 대비하겠다라는 부분이고, 원래 이제 하나마이크론이 그동안 이제 다른 장비주에 비해서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이유 자체도 보면 유일한 패키지 테스트 외주사라는 부분이고, 이게 뭐 테스트하는 회사 많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면 찾아보면 주로 웨이퍼라든지 단순한 것들 이제 불량이냐 아니냐 이것만 판단하는 거였는데, 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AP 반도체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개의 반도체를 하나로 이제 묶어놓은 거를 AP 반도체라고 주로 하는데, 그런 이제 패키지되어 있는 반도체를 테스트해서 이 성능이 어떤 성능이 망가졌는지 어떤 성능이 안 되는 건지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이 단순한 뭐 반도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반도체가 들어있는 거를 조합이 잘 됐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러면 더 마진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 보면 앞으로 비메모리 관련된 건 대부분 주문자 생산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이 잘 구현됐는지 안 됐는지 불량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소재단에서 불량을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향후에 이제 비메모리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회사에 대한 수요는 많아질 수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을 회사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계약건이 있기 때문에 장비를 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1,000억을 넘게 투자를 하는데 뭐 그냥 사진 않았겠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감안돼서 주가는 또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산 이유가 테스트 설비 장치를 산 이유가 테스트할 일이 많고 그렇죠. 그만큼 수요가 넘쳐나니까 돈을 내고 투자했겠거니 그러면은 수익으로도 잡히지 않을까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유일한 패키지 테스트 외주사라는 이점에서 또 여타 반도체 장비주 대비 아웃퍼폼하는 하나마이크론이었는데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고가에서 매도하신 분들이라면 다행이다 싶으시겠지만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은 이거 의미가 있을까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이제 하나마이크론 어느 정도 단기 과열, 단기 고점에 대해서는 오늘 신호를 보여준 건가요? 그건 뭐 시장이 빠져서 제가 볼 때는 밀리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오히려 지금 이런 윗꼬리를 한번 달았던 부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밑으로 이제 시가 밑으로 많이 빠지거나 그런 부분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한번 길을 개척했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추세적인 상승은 더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이틀간 급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좀 조정을 받아서 한 22,000원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이제 재매수 기회를 삼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오늘 못 파신 분들도 뭐 그닥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가고 있는 하나마이크론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2의 하나마이크론을 찾아볼까요?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차장님의 투자 의견 어떠세요? 사실 어제까지 분위기 좋았는데 오늘 또 가니 시장 흐름이 좋지 않잖아요. 요즘은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뭐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네.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소부장 전반적으로 다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고요. 이제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에 대한 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관련돼서 장비주들이나 소재주들이 워낙 그 실적 대비해서도 더 빠지는 그런 모습이 좀 모멘텀이 좀 부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뭐 일단 탑픽 종목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지만 그 외에도 지금 보면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메모리 비메모리도 같이 대응하는 장비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게 결국에는 가장 큰 문제지 수요가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럼 네. 결국엔 내년에는 설비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서는 뭐 장비주들도 여전히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투자 의견까지 정리해 드렸고요.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TV 정말 쉼없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밀리는데도 8%대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차트를 보면 내가 살면서 이런 종목을 저 바닥에서 고점까지 한번 잡아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그 오른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항상 매번 실적이었어요. 일단 전반적으로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네, 어쩜 그래요? 연간 실적 추이를 한번 보시면 간단할 텐데 뭐 지금 뭐 HTS 갖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더 찾아보시기 쉽겠지만 보시면 제가 이제 한번 이걸 열어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매출액 자체를 이제 보면 2018년부터 계속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 1,200억대 하던 매출이 지금 이제 올해는 한 2,700억 근처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뭐 사실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결국에는 이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3분기 호실적이 나온 거가 가장 큰 이슈였고요. 뭐 특히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호실적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빠지지 않냐 이런 이제 고점 논란들이 이제 항상 피크아웃 논란 이런 맞아요. 것들이 생기는데 아프리카 TV는 지금 추세적으로 계속 지금 좋아진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도 계속 그 밸류에이션에 맞춰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3분기도 매출이 771억, 영업이익이 231억이니까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죠. 이런 부분들이랑 전년 대비 보면 뭐 매출이 42% 성장했고 뭐 실적은 64%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더 각광을 받았던 거는 그동안 조금 앞으로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봤던 그런 광고 매출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한 106% 거의 2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플랫폼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별풍선이나 팔고 뭐 이런 회사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이제 봤던 부분들이 해소되기 시작하고 계속 광고 매출이 붙고 그다음에 유저들이 많이 찾고 이렇게 하다 보면서 결국에는 아프리카 TV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낼 걸로 예상을 하고 지금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아프리카 TV가 매니아층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BJ가 뭐야? 별풍선을 왜 쏴? 이런 생각이었는데 요즘은 그들의 시청 뭐 하나 연예인처럼 보면서 우리가 시청률을 낸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로 인해서 계속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NFT 마켓과 라이브 커머스 스튜디오를 구축 중이다. 오픈할 것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도 계속 돈 벌면서 미래의 성장성을 찾아가겠다로 들리는데요. 어때요? 좋아 보이나요? 일단 뭐 플랫폼 예전에는 단순히 뭐 이제 그 BJ라든지 뭐 이런 동영상이라든지 게임 이런 쪽으로 확대되는 걸로 봤었는데 지금은 이제 광고가 주가 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네이버도 사실은 광고로 돈을 제일 많이 벌죠. 그렇죠. 예,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되고 결국 유저가 많다는 거는 광고 수익을 많이 거둘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유저들이 필요한 뭐 모바일 멀티뷰 뭐 요즘 이제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뭐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지금 고안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뭐 에드벌룬이라든지 뭐 쉬는 시간이라는 곳에서 이제 중간 광고 그다음에 뭐 AAM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새로운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계속 확대 중이기 때문에 그런 향후에 이제 이런 확대가 잘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을 할 걸로 보고 그래서 지금 저는 조정을 지금 사기엔 좀 그렇고요. 네, 오늘은 뭐 한 18만 원 밑으로 빠진다면 네.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조정 시 매수하자라고 해서 저도 이 아프리카 TV를 관심 종목 안에 두고 항상 보는데 조정이 굉장히 짧은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쵸. 한 번 조정이 나오면 또 폭락이 나오는 바람에 이거 끝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조정 시에는 들어가봐도 괜찮다. 네. 그러면은 딱히 뭐 목표 주가를 세울 필요는 없을까요? 지금 이 목표 주가는 뭐 애널들이 얘기한 것들을 다 넘어섰기 때문에 대부분 맞아요. 예, 그러면 이제 다시 따라 올라가겠죠. 지금 주가 수준 보면 거의 이제 PER 기준으로 대략 한 30배 수준인데 그닥 부담스럽진 않은 수준이죠. 영업이익률이라든지 향후 이제 성장성을 보면 그래서 저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주가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단계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때 그때를 좀 대비해서 좀 보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께서 별풍선은 안 쏴도 무료로 저희 방송은 쌍방향 소통을 해준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시청, 구독이 매일경제TV를 살리는 거니까 네. 저희는 여기서 그 사랑받고 이걸 찾아내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